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신사임당 이왕근 이학준 1504년 연산군 10년 1551년 명종 6년 조선중기 여류예술가. 본가는 평산, 아버지는 명화이며 어머니는 용인이시로 사원의 딸이다. 남편이 정자한성 이원수이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학자이며 경세가인 이의 어머니이다. 시, 그림, 글씨에 능했던 여류예술가이다. 사임당은 당호이며 그 밖에 시임당, 임사제라고도 하였다. 당호의 뜻은 중국 고대 주나라의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본받는다는 것으로서 태임을 최고의 여성상으로 꼽았음을 알 수 있다. 외가인 강릉 북평촌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 명화는 사임당이 13세 때인 1516년 중종 11년에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에는 나가지 않았다. 기묘 명현의 한 사람이었으나 1519년 기묘사화에 참하는 면하였다. 외할아버지 사원이 어머니를 아들잡이로 여겨 출가 후에도 계속 진정에 머물러 살도록 하였다. 이에 사임당도 외가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에게 여범과 더불어 학문을 배워 부덕과 교양을 갖춘 현부로 자라났다. 서울에서 주로 생활하는 아버지와는 16년간 떨어져 살았고 그가 가끔 강릉에 들를 때만 만날 수 있었다. 19세에 덕수이시 원수와 결혼하였다. 사임당은 그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아들 없는 친정의 아들잡이였으므로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집을 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다. 결혼 몇 달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친정에서 3년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갔다. 얼마 뒤 선조 때부터 시집의 터전인 파주 율곡리에 기거하기도 하였고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배곡포리에서도 여러 해 살았다. 이따금 친정에 가서 홀로 사는 어머니와 같이 지내기도 했으며 셋째 아들 이도 강릉에서 낳았다. 1541년 중종 36년 38세에 시집 살림을 주관하기 위해 아주 서울로 떠나왔으며 수진방 지금의 종로구 수송동 청진동에서 살다가 1551년 명종 6년 봄에 48세에 삼청동으로 이사했다. 이에 여름 남편이 수은 판관이 되어 아들들과 함께 평안도에 갔을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최고의 여성상인 태임을 본받는다는 뜻으로 당호를 지었는데 사임당을 평한 사람들 중에는 그의 온화한 천품과 예술적 자질조차도 모두 태임의 덕을 배우고 본뜬 데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이와 같은 대정치가요 대학자를 길러낸 훌륭한 어머니로서의 위치를 평가한 때문이다. 그러나 사임당은 완전한 예술인으로서의 생활 속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역할을 성숙시켰던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는 조선 왕조가 요구하는 유교적 여성상에 만족하지 않고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생활을 스스로 개척한 여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교양과 학문을 갖춘 예술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의 천부적인 재능과 더불어 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북돋아준 좋은 환경이 있었다. 이미 그의 재능은 7세의 안견의 그림을 스스로 사숙했던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그녀는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나고 예민한 감수성을 지녀 예술가로서 대성할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문 타는 소리를 듣고 감회가 일어나 눈물을 지었다든지 또는 강릉의 친정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운 것 등은 그녀의 섬세한 감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의 성격만큼이나 그림 글씨, 시도 매우 섬세하고 아름다운데 그림은 풀벌레, 포도, 화조, 어죽, 매화, 난초, 산수 등이 주된 화제이다. 마치 생동하는 듯한 섬세한 사실화여서 풀벌레 그림을 마당에 내놓아 여름볕에 말리려 하자 닭이 와서 산풀벌레인 줄 알고 쪼아 종이가 뚫어질 뻔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그녀의 그림은 후세 시인학자들이 발문을 붙였는데 한결같이 절찬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그림으로 채색과 묵과 등 약 40폭 정도가 전해지고 있는데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림도 수십 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씨로는 초서 6폭과 해서 1폭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 몇 조각의 글씨에서 그녀의 고상한 성격과 기백을 볼 수 있다. 1868년 강릉 두사로 간 윤종인은 사임당의 글씨를 영원히 후세에 남기고자 그 글씨를 판각하여 오죽헌에 보관하면서 발문을 적었다. 그는 거기서 사임당의 글씨를 정성 들여 그은 핵이 거하고 고상하여 정결하고 고요하여 부인께서 더욱더 저 태임의 덕을 본던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격전하였다. 그녀의 글씨는 그야말로 말발굽과 누의 머리라는 채법에 의한 본격적인 글씨였다. 그러므로 그의 절묘한 예술적 재능에 대하여 명종 때 어수건은 폐관잡기에서 사임당의 포도와 산수는 절묘하여 평하는 이들이 안견에 다음 간다 라고 한다. 어찌 부녀자의 그림이라여 경홀이 여길 것이며 또 어찌 부녀자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나무랄 수 있을 것이랴 라고 격찬하였다. 그녀의 6복짜리 초서가 오늘까지 전해진 경과를 보면 사임당의 넷째 여동생 아들 권처규는 이 6복 초서를 얻어간 것을 그 딸이 채 대해에게 출가할 때 가지고 가 최씨 가문에 대대로 갑으로 전하였다. 그런데 영조 때 이 고을 사람의 꿰매 빠져 이를 빼앗겼다가 어렵게 되찾아 그 뒤 최씨 집 안에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광명시 두산동 최씨가에 보관되어 있으며 윤종이에 의하여 판각된 것만이 50건에 보관되어 있다. 사임당이 절묘한 경제의 예술 세계에 머문 중요한 동기는 환경이었다. 즉 첫째, 현철한 어머니의 훈조를 마음껏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졌다는 점을 들 수 있고, 둘째는 완폭하고 자기주장적인 유교사회의 전형적인 남성 우위에 헛세를 부리는 그러한 남편을 만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녀의 남편은 자질을 인정해주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도량 넓은 사나이였다. 먼저 혼인 전 환경을 보면 그의 예술과 학문에 깊은 영향을 준 외조부의 학문은 현철한 어머니를 통해 사임당에게 전수되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무남동녀로 부모의 깊은 사랑을 받으면서 학문을 배웠고 출가 뒤에도 부모와 함께 친정에서 살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이 겪는 시가에서의 정신적 고통이나 육체적 분주함이 없었다. 따라서 비교적 자유롭게 일상생활과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어머니에게 훈도를 받은 그녀는 전부적인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다. 그녀가 서울 시가로 가면서 지은 유대 관령 만친정이나 서울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지은 사친 등의 시에서나 어머니를 향한 그녀의 애정이 얼마나 깊고 절절한가를 알 수 있다. 이것은 어머니의 세계가 사임당에게 그만큼 영향이 컸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여자가 출가한 뒤에는 오직 시집만을 위하도록 요구한 유교적 규범 속에서도 친정을 그리워하고 친정에서 자주 생활한 그것은 규격화된 의리의 규범보다 순수한 인간 본연의 정과 사랑을 더 중요시한 때문일 것이다. 그녀의 예술 속에서 나타나듯이 거짓 없는 본연성을 정직하면서도 순수하게 추구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예술성을 보다 북돋아 준 것은 남편이었다. 사임당이 친정에서 많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도량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남편은 사임당의 그림을 친구들에게 자랑할 정도로 아내를 이해하고 또 재능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 그의 아내와의 대화에도 인색하지 않아 대화에서 늘 배울 것은 배우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였던 것이다. 사임당의 시당숙 이기가 위정으로 있을 때 남편이 그 문화에 가서 논의했다. 이기는 1545년 인조 1년에 윤헌영과 결탁하여 을사사화를 일으켜 선비들에게 크게 화를 입혔던 사람이다. 사임당은 남편에게 의진 선비를 모해하고 권세만을 탐하는 당숙의 영광이 오래갈 수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그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고 권하였다. 이원수는 이러한 아내의 말을 받아들여 뒷날 화를 당하지 않았다. 사임당의 자녀들 중 그의 훈도와 가마를 제일 많이 받은 것은 셋째 아들 이이다. 이는 그의 어머니 사임당의 행장기를 저술했는데 그는 여기에서 사임당의 예술적 재능, 우아한 천품, 정결한 지조, 순요한 성품 등을 소상히 밝혔다. 윤종섭은 이와 같은 대승인이 태어난 것은 퇴임을 본받은 사임당의 태교에 있음을 시로 읊어
예찬하였다. 사임당은 실로 현모로서 아들 이는 백대의 서성으로 아들 이우와 큰딸 매창은 자신의 재주를 개성한 예술가로 키웠다. 작품으로는 자리도 산수도 초충도 노안도 연로도 요한조합도와 육폭 초서 병풍 등이 있다.